네, 이번 시간에는 열전달이라는 어떤 소방기술사에서 장판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를. 자, 열전달은 크게 열전달이라는 어떤 개념과 무차원수 개념으로 시험에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에서 진행이 되죠. 전도는 고체라든지 고체라든지 정지되어 있는 유체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되는 부분들이고요. 퓨리의 열 전도 법칙에 따릅니다. 자, 대류는요, 유체가 이동하면서 여러분들 물도 유체고요, 공기도 유체이죠, 그죠? 화재가 나면은 공기가 이동합니다. 뜨거운 곳에서 낮은 쪽으로, 차가운 곳으로요. 그리고 물도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공기나 물 이런 부분들에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대류라고 그러고, 그건 뉴턴의 대응각 법칙에 따릅니다. 자, 복사는요, 전자파적인 열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전도는 Q2 플라이면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비례를 하고요, 열 전도 계수에 비례를 하고 면적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벽의 두께, 어떤 물체의 두께에 반비례합니다. 두께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열이 잘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대류는요, Q2 플라이면 H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온도 차에 의해서 대류는 당연히 열이 이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는 대류 열전달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냐, 진공이냐, 물속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는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복사는 흑체입니다. 자, 흑체는 뭐냐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따릅니다. 자, 이게 이상적인 거죠. 흑체에서 열 전달이 있는 건데, 자, 보십시오. 흑체는요, 에너지를 받으면 반사도 없고요, 그리고 투과도 없고요, 100%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100% 흡수가 되면요, 흡수해서 나오는 에너지. 그러면 이거는 입사 에너지는 흡수 에너지고, 흡수 에너지는 거기서 나는 방사 에너지와 동일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체에서는 흡수 100%, 그리고 그 100% 흡수된 부분들이 또 에너지가 나오는 것들이 방사되는 게 100%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자, 모든 물질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오면요, 반사도 되고 투과도 되고 흡수도 되겠죠. 그럼 만약에 30%가 반사가 되고요, 30%가 투과가 되고, 만약에 40%가 흡수됐다. 그러면 40%에 대한 에너지만 방사된다는 겁니다. 흡수돼서 생기는 그 40%만 방사된다. 그것이 키르호프의 방사 법칙이에요. 키르호프의 방사 법칙은 흡수 에너지는 방사 에너지와 동일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요? 40%에 가깝더라. 방사율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Q2 플라임은요, 입실론, 요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범위인데, 입실론은요, 흑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분의 실제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더라.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 여기서 만약 100%면 실제 나오는 것들은 100%가 되지 않더라.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1 마이너스 익스포텐셜 마이너스 KL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1 마이너스 익스포텐셜 KL분의 1이죠. 여기는 화염의 두께입니다. 화염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흡수 개수입니다. 흡수 개수인데 흑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것은 0이 되고요. 이것이 0이 된다는 것은 여기 1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흑체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사율은요, 실제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이다. 흡수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출 개수는요, 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Q2 플라임은요, 이렇게 됩니다. 파이, 입실론, 로 T 4승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흑체에서 나오는 에너지, 실제 방사되는 에너지, 그리고 배치 개수는 있는 겁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연물이 있습니다. 이 가연물은 이 화염의 크기에, 수열에, 이 가연물이 받는 수열에 영향을 받겠죠. 수열이. 거리에, 그리고 이 화염의 크기에, 그리고 화염의 크기에 여기에 에너지가 도달하는 것, 그리고 거리에 에너지가 도달하기 다 다르겠죠. 그런 것을 감안한 게 뭐라고요? 배치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계수도 125에 79에 72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방사율도 125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열전달 법칙이 세 가지 129에
129에도 필요 열전도 법칙 그리고 뉴턴의 냉각 법칙을 물어봤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면 효과와 흡수 효과도 이제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면에 흑채냐? 그러면 열을 많이 받을 거고요. 자, 백채면 열을 받지 않고 다 반사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표면이 어떠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차원수인데 무차원수는 단위가 없는 겁니다. 단위가 없다는 것들은 해석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단위 때문에 공식 때문에 계산 문제도 있잖아요. 공식 때문에 단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단위를 다르게 해서 단위를 변환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많으면 공식이 되게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가 없다는 것은 무차원수는 단위가 없다. 해석을 굉장히 편히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성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무차원수가 있어요. 보면 루셀 넘버, 예, 프렌틀 넘버, 그다음에 글래스호프, 그다음에 레이놀드수 이런 것들인데 보통 요 네 가지가 많이 물어봤고요. 최근에 담쿠알러스는 어떤 반응기, 공장에서 어떤 제품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반응기, 거기서 뭐냐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들어오면 냉각이 되죠. 반응기에서는 또 내부 열이 나는 거죠, 그죠? 그 방열과 발열 관점에서 네,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프라우드스, 그다음에 세인트루스 뭐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무차원수는 그 기본을 기반으로 조금씩 계속 무차원수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가지가 돼요. 그래서 좀 더 번져가는 어떤 수에 있다. 좀 어렵게 물어보는 그 어떤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차원수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죠. 자, 열 전달할요. 화재 성장에 따른 응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화재에서 구획된 건축물에서 화재 성장은 어떻게 돼요? 발화되고 성장되고 최성기에서 감쇄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발화될 때는, 자, 물질에 발화될 때는 여기에 나이트가 갖다 댔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영향을 끼칩니까? 여기에 화재가 불이 잘 나느냐 안 나느냐는 뭐예요?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이 부분 전도요.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화재가 성장이 됐습니다. 화재가 성장이 이렇게 되기는 대류가 지배를 합니다. 가장 온도가 높았을 때는 뭐냐면 복사 에너지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발화될 때는 전도가, 성장할 때는 대류가, 그리고 최성기 온도가 됐을 때는 복사 에너지가 영향을 되게 크게 끼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열 전달이 뭐냐? 그리고 열 전달을 화재 성장이 건축물에서 화재 성장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봤던 적이 120회에 물어봤습니다. 자, 열 전달과 무차원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